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 라이브는 매주 토요일 투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파트 매매량 40% 급증, 서울도 반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 요새 혼란스러우시죠? 일단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읽어보면은 대선이 끝나고 이제 거래량이 늘었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물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신문 기사나 언론에서 3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늘고 시장에서 뭐 강남 4구나 용산이 반등을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했던 얘기대로 됐다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아니다. 나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2월 달의 거래량은 정상이 아니에요. 2월 달뿐만이 아니라 작년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추석 이후에 움직일 수요나 연말에 학기 수요나 그리고 연초는 좀 비수기긴 하지만 이 뒤로 갈수록 신혼부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 갱신권으로 갔던 아니면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니까 거래가 안 되든 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과관계가 모여서 다 거래가 되는 건데 어쨌건 이 절대량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서울은 한 달에 몇 건 이상 거래가 됐다라는 통계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적었던 때도 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요맘때쯤일 거예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일어났을 때 그 누구도 공포심에 움직이지 못했을 때 요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오다가 대출 중지와 함께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갱신권도 껴져 있습니다. 갱신권이 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이 만료가 됐을 때 못 나갑니다. 나가고 싶어도 전세가랑 매매가가 올라서 못 움직입니다. 이런 게 모이고 모여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었고 2월 달에 피크를 칩니다. 솔직히 2월 달에 1000건 밑으로 내려간 서울 거래량을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좋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오고 이 분야에서 제가 정말 수년 동안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지만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거래량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2월달 짧고 뭐 명절도 있고 하니까 짧았죠. 짧았지만 그래도 좀 쇼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달 지나서 2월달, 3월달로 지나가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늘었다는 거예요. 늘었다. 이게 건수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늘은 건데 물론 거래량이 나오려면 30일 이내 신고니까 한 달이 다 지나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통계를 이렇게 다 말해서 완전히 늘었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날짜별로 봤을 때는 어쨌건 간에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급증이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알아주세요. 급증해봤자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 거래량이 한 달에 5천 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많을 때는 박근혜 정권 때는 10,000건이 넘었어요. 여러분 1만 건이 넘어도 시장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1000건이 안 돼요. 그때에 비교하면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000건 대 1000건이에요. 10,000건 대 1000건인데 1000건에서 40%가 급증을 했어요. 여러분 몇 건입니까? 예, 1,400건이죠. 물론 여기 경기도가 써져 있긴 한데 서울을 말씀드리는 것.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00건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0건이 1,400건이 돼봤자 여전히 기형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게 유지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는 게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매매도 거래가 없고 전세도 거래가 없고 월세도 거래가 없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래가 없다면은 물론 저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어쨌건 제가 지금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은 폭감을 했지만 그에 반해서 갱신권 사용이 올라갔고 증여가 올라갔고 이전에 한동안 폭증하면서 집을 많이 구해 놓으셨고 그리고 월세 시장에 월세 계약과 월세가 폭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넘버링은 당황스럽지만 시장의 수요가 매매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흡수가 됐다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생수, 그리고 여러 가지 아파텔 등등 대체 상품으로도 수요를 많이 뺏겼죠. 그게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정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빌라는
이런 폭등, 특히 전세가 월세가 폭등은 원래 어렵거든요. 아파트에서 밀려 나온 겁니다. 그런 걸 두루두루 봤을 때 1월 달이 이 기형적인 시장의 저점이었던 거지 지금 거래량이 올라간다고 해서 대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중개사님들이랑 통화를 해보고 저희 직원분들이 임장을 나가서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 봐도 지금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제 채널에서 하는 얘기라고 믿기엔. 사람들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주택자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값이 오를까봐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려줄까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나보고 경험해본 건 이거예요. 무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이 요새 뭘 기대하냐면은 집값이 내려가서 싸게 살 수 있을까봐 또는 청약 가점이 내려갈까봐 또는 대출이 될까봐 설레하고 계세요. 이게 다예요. 1주택자는 뭐예요? 세금 깎아줄까봐 설레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반등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신데 1주택자는 제가 만나봤을 때 가격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이거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싸게 팔면 쟤를 싸게 사고 얘를 비싸게 팔면 쟤를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대출 쪽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1가구 2주택 분들은 좀 머리 셈이 복잡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물론 조정지역 이내에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얘를 지금 팔려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더 가져가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싸게 팔지 잘 안 팔리기도 하지만 팔지 말지 걱정을 많이 하셔서 1가구 2주택을 유지를 해서 2주택으로 넘어가 버릴지 얘를 그냥 싸게 팔고 넘어가서 이걸 반복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셔서 세금, 대출, 시세 모든 걸 신경을 쓰고 계세요.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는 더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공포에 질려 있고 12.4%의 포기를 했지만 세금 할인과 그리고 양도세 완화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지 그리고 양도세 완화가 어떻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다들 이렇게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렇게 다들 고민이 많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이 안 돼도 한계란 게 있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저는 그게 1월달, 2월달에 저점을 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거면 누가 끼어들어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주택자가 집을 왜 사요? 집 사서 세 놨다가 더 비싸게 팔라고 하죠. 그야말로 기대 심리죠. 1가구 1주택이 제일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왜 움직입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가려면 내 집을 일단 잘 팔고 잘 사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은요 팔고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겠어요? 못 사죠. 1가구 2주택은요. 1가구 2주택은 어차피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물건을 내놨어요. 이걸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다주택자가 받아주거나 옮겨 타는 분이 받아줘야 되겠죠. 이런 확률이 이미 똑같았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살까요? 제가 가보니까 아닙니다. 많이들 안 사세요. 아직 많이 굳어있고 대출이 완전히 안 풀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에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변화가 보이는 건 경기권이나 서울 저가 지역을 갔더니 전세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계약은 늘고 있어요. 옛날보다 팔립니다. 왜냐면 전세를 구하러 나왔던 분들이나 오른 월세에 놀라신 분들이 좀 매매 계약을 하긴 하세요. 근데 투자용으로 많이 사시는 건 아직 못 봤어요. 시장에 큰 변화 전 안 느껴지고요. 이게 기사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지금 보면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쓰셨어요. 물론 통계 방식의 데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봤자 여전히 작다는 설명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봤을 때 틀린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40% 늘어봤자 여전히 적고 그리고 어쨌건 전세 매매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월등히 거래량이 적어요. 시장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40% 급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움직이는 수요, 이 40% 늘어난 이 시드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이 이 사람들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까가 중요하겠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인데 140이 된 건데 이 늘어난 40이 왜 늘어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면은 전세 월세, 집을 구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못 구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저가 주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대출로 막혀있기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에서 좀 비싼 집은 지금 거래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현상이 올라가거나 대출이 풀리거나 아니면은 또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갔지만 또 맞게 공급을 해준다면 시장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 의견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수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건 지역별로 지금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집을 구하는 분들은 언젠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시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매물이 쏙 들어가면서 확 올라갑니다. 매물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실 분들에 비해서 구축 매물이 어지간히 나와서는 서울의 공급량이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돼요. 이 현상이 쭉 갈지.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직접 가서 연구를 해야 감지가 가능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사만 봐서 갑자기 급증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 나 조급해진다? 이러진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의 큰 변화 전 감지가 안 됩니다. 가보면 어쨌건 약간의 변화예요. 왜? 시장을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는 큰 변화지만 제가 가봤을 땐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움직인 거에 비례해서 매물이 줄고 있어요. 결국 팔다가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기대심 때문에 안 팔거나, 제가 아까 각각 포지션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를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